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볼 거예요.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을 좀 막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준 흐름을 보여줬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지금 전망 좀 나쁘지는 않아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공매도 이슈입니다. 공매도 이슈로 좀 주가가 올라갔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때 어느 정도 반등에 좀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역시 어땠죠, 여러분들? 에코프로 역시 공매도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한번 달성을 해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 네 개가 있겠죠. 음.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업황, 그리고 TMA 기술력에 대한 부각, 그죠?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일단 TMA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유일하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도 세 개의 기업만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MA 기술력이 굉장히 뭐 좋다라는 얘기가 들고 있는데 저는 이 TMA 기술력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부각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TMA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 전구체, 촉매 등 유기금속 화합물 분야 글로벌 넘버 원으로서 알루미늄 유기금속 화합물인 이 TMA 제조 기술과 화합물의 설계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자, 주요 소재 물질인 TMA 제조 기술과 화합물의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와 태양광, LED, 석유화학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방 산업 공정용 소재 생산하는 업체이며 주요 소재의 근간이 되는 물질인 TMA 제조 기술을 화합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걸 만드는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반도체와 태양광 두 가지 다 충분하게 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석유화학 역시 굉장히 좀 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력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기술력이 부각이 될까요? 반도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태양광 이거 세 개 때문에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왜 그런 거냐면 2023년 들어서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실적이 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그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악재가 좀 나왔죠. 악재가 아닌 악재 같은 게 좀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TMA 기술력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제가 POE 패널이라는 걸 하나 적어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 이 TMA 기술력을 쓴 이 태양광 POE 패널이 뭐냐면 얘네들이 필름 패널 같은 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근데 이 필름 패널을 LG 화학 있죠? 이 LG 화학 쪽으로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는데 이 태양광이 지금 당장 태양광 열을 받아서 100% 충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용 가능한 효율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플러스 2에서 한 3% 정도 3%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2%에서 3% 이게 정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태양광 자체에서는 2%에서 3%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여러분들. 그죠? 이 전고체 배터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R&D 늘리는 배터리 3사 기술력 차별화 박사라고 좀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3분기 R&D 전년 12.5% 증가, 1조 8천억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력 확보에 집중을 했고 원가 절감하며 에너지 밀도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SK 온 거가 나와 있네요. SK 온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전기차 수요 둔화와 LFP 배터리를 비롯한 이원계 배터리, 약진 등 변수로 국내 배터리사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라고 좀 되어 있죠. 일단 이 LFP 배터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저렴한 배터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리튬 인산철 저렴한 배터리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계 배터리잖아요. LF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 당장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테슬라 지금 당장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전기차에 대한 둔화다. 왜 둔화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1번 안전성, 2번 충전 시간, 3번 주행 거리.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일 문제점 안정성, 이 안정성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자동차와 없는 자동차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사용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안정성이 높은 거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정성이 높은 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지금 당장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나와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 비싸요. 비싸. 이게 왜 비싸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이 황화 리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화 리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황화 리튬이 비싸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보다 비쌉니다. 몇 배는. 그래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한 대, 자, 두 대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거예요. 전고체. 그리고 이거는 그냥 LFP가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더 비싸니까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이게는 안정성이 확실히 좋아. 안정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걸 살까요? 저는 저렴하고 좀 안정성이 낮은 것보다 안정성이 높은 차를 사겠어요. 그냥 조금 더 비싸도 저는 이거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고체를 이길 수 있는 배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의 문제점은 뭐예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2025년에는 BMW라는 이 완성형 자동차 기업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여러분들 그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국내 3사에 비해 국내 3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가 단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속도는 제일 빨라요. 지금 당장 이 파일럿 라인도 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시제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일 빠르다. 지금 당장 상용화 목표를 27년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25년까지 앞당기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주는 만큼 이재용 회장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겁니다. 응?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부각이 되냐면 이 황화리튬 아까 전에 황화리튬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화리튬이 비싸다. 근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황화리튬 이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싼 게 단점이었던 황화리튬이 싸진다. 그죠? 싸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어제 오늘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LG 화학 쪽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LG 화학이 석유화학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게 되시면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좀 나왔습니다.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8,604억, 석유화학 흑자 전환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 사업 부분별로 보면 석유화학 부분은 매출 4조 4,111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36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레깅 효과, 원재료 투입 시차와 태양광 패널 필름용 소재 POE, 탄소 나노튜브, CTN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이 건조한 수익성을 이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내용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간단하게 더 보시게 되시면 재무 상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재무 상태까지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매출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기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거의 2배씩 성장을 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도 꾸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된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미라클 경제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경제 TV 한 번씩만 구독 눌러주세요. 그제 한 명 늘었네요. 한 명 늘었는데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